저는 이 40이라는 나이가 앞으로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라 제 2의 사춘기가 맞다 싶을 정도로 네네. 가장 흔들리면서 진로도 막 헷갈리고요. 과거에 50은 지천명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랬는데 문제가 지천이어서 지천명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 살듯이 나 살고 나 살듯이 내 자식이 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대화의 간극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나는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죽는 거죠. 해방구를 찾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고요. 저희가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호선 박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르몬은 남성에 가까운 이호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 동의합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해지고 싶기도 하지만 거기를 좀 삐그러뜨리는 거는 뭐 얼굴의 노화라든가 각종 질병보다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있죠. 중년의 다양한 인간관계들. 그런데 어른이 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나라에서 어르신입니다라고 주지 않다 하더라도 이 박사님이 나 어른이구나라는 느낌 받는 건 어떤 때예요? 일단은 뭐 사회생활할 때 제 앞에 선배들이 안 보이기 시작할 때 식당 가서 제 앞에 영수증을 이렇게 이제 카드 내달라고 이렇게 먼저 내밀 때 그때이기도 하고 후배들이 인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제가 선배구나. 나이가 좀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자식이 눈앞에 안 보일 때 그리고 남편의 흰머리가 정수리에서부터 이렇게 보이기 시작할 때 제가 볼 때는 이 주변 사람들이 제가 어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른이다 아니다라는 이런 충만감이나 아니면 이렇게 성숙감 같은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 저는 이런 주관적인 지표보다 객관적인 지표가 훨씬 더 우리에게 네가 사회적으로 어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인생에서 내가 무르익은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체기관은 혀입니다. 혀, 기승전 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남의 욕을 덜 하는 것도 있지만 기억이 안 나서 못 하는 것도 있어요. 사실 내 스스로가 조절력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절이라는 것이 흘러 넘치는 순간을 막을 만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힘이거든요. 이걸 때로는 밸브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때로는 이걸 버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밸브를 잘 조절한다면 우리가 이분은 이제 성장의 딸을 넘어서 성숙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만하고 이런 분들은 되게 그냥 단순히 밸브만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밸브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1등 부자라고 생각해요. 미운 사람 없고 부러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일 텐데 이런 1등 부자의 덕목은 물론 내 안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이 남을 흠잡지 않아 또 흠집내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 이런 인상을 준다면 이 안쪽에 있는 내 감정들을 조절하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른다운 생각과 어른다운 말과 어른다운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수위를 조절할 만한 능력이 있다면 대부분 이게 아마 혀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렇다면 이분은 어른의 덕목을 갖추고 있다. 어른의 신체를 제대로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왜 많은 특히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지만 앞자리 수가 바뀔 때마다 왜 고개 넘어가듯이 껄떡껄떡하는 게 있잖아요. 이 박사님은 40, 50? 지금 몇 학년 몇 반이죠? 저 지금 5학년 4반입니다. 네. 어리시구나. 아직 스틸령 아주 젊습니다. 그럼 4랑 5 요거를 넘을 때 뭐 어떤 느낌이었어요? 저는 사실 이 나이에 대한 감각이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공자님께서 40이 불혹이다 얘기했지만 저는 이 40이라는 나이가 앞으로 흔들림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현대사회에는 가장 제2의 사춘기가 맞다 싶을 정도로 가장 흔들리면서 진로도 막 헷갈리고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앞뒤에 곧 위아래와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흔들림이 많은 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과거에 50은 지천명이라 그래서 하늘의 뜻을 안다 그랬는데 지천명의 뜻이 아마 문제가 지천이어서 지천명인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50이라는 나이도 가늠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60은 우리가 또 이순이라고 부르잖아요. 귀가 순해진다 이런 의미로 이순이라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욕만 들리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왜 그 동남아에 가면 사람들이 좀 성격이 좀 무난하잖아요. 왜냐하면 계절이 맨날 똑같아서요. 옷도 맨날 거의 똑같고 그러면서 성정도 좀 그러하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약간 업다운이 조금 심한 게 사계절이 좀 선명해서 그렇다는데 저는 약간 제 삶이 약간 동남아예요. 얼굴도 약간 동남아 같지 않나요?
하얀데요? 하얀가요? 네. 발라가지고. 아.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들었던 것 중에 뭐냐면 사람이 자기랑 화해를 하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맞아. 자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른 사람하고 화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나하고 화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못난이인 나, 그리고 폭풍 속에서 덜덜 떨었던 나, 때로는 억울했던 나, 그리고 간절했던 나, 그리고 때로는 부족했는데도 너무 잘난 척하다가 넘어져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무덤까지 가져갈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는 나, 이런 나하고 화해하는 과정이 사실은 성숙의 핵심이거든요. 이런 화해를 60대에 할 수 있었다? 저는 지금 저는 100세 시대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100 플러스 알파 시대다 이렇게 부르는데 앞으로 100세 넘게 더 오랫동안 살아갈 세월 속에 내가 60에 화해했다면 그 이전에 대한 세월에 대해서 내가 나만의 해석을 가지고 있고 나하고 앞으로 기억이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는 거거든요. 네. 이 순간을 딱 맞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오냐면 아하 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서 A라는 지점에서 B, 문지방을 넘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스스로가 성장했다 얘기하고 성숙했다 얘기하고 훨씬 더 관대해지면서 어른의 품새를, 어른의 품위를, 어른의 냄새를 어느 정도 갖추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옆에는 자식, 부모, 뭐 다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과 달리 이제 가족을 생각하는 가치관도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 진짜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게 왜 그런가? 지금은 한 집안이 가지고 있는 가족의 발달의 방향도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부모 살듯이 나 살고 나 네. 살듯이 내 자식이 사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런 순환적 구조를 갖게 됐는데 이게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가족이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대화의 간극도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외롭다고 불러요. 그렇게 외롭다고 노래를 부르고 목 놓아 부르지만 온 가족이 한데 모이잖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요. 다 각자 스마트폰을 달고 있으니까 자기 세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마치 서로 엉겨붙지 않는 퍼즐들이 가족의 모습인 양 들어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60세대 넘어가면서 이 세대는 자식들이 이제 제대로 결혼도 하고 이제 가족의 면모를 갖추면서 손주도 데리고 와서 절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환갑잔치와 고위잔치와 팔순잔치 이거를 기대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드렸으니까 이걸 요청하는데 지금 누가 육순의 잔치예요. 요새 저 환갑잔치 하잖아요. 칠순도 안 하죠. 환갑잔치 하면서 어른들이 그런 데잖아요. 야 요새는 애들도 잔치하냐 뭐 이런 데잖아요.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가족들은 의무만 남고 나머지 내가 받을 기대는 사라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지는데 그게 특별히 박탈감이 지금 중년 5060 이상 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으니까 섭섭함은 가득한데 이걸 또 내어놓을 만한 자식에 대한 사랑이 크니까 내어놓을 만한 시공간은 없어요. 이제는 위에 있는 부모들 여전히 계시지만 이 부모들은 우리가 살아가기엔 돈은 또 없으신 분들이니까 부양비는 엄청나게 들어가고 아래 세대는 우리를 부양하지 않을 뿐더러 돈도 요청하지만 오히려 관계에 있어서는 아래쪽 빵이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샌드위치인데 아래가 다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버리는 그래서 모양새가 참 형편없어지는 그러나 어떤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죠. 가족 주기가 달라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다음 세대 이렇게 멤버 체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이 상태로 여전히 자식은 계속 부양해야 되고 부모를 계속 부양하는 시기가 내 나이가 80이 돼도 90이 돼도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갖지 못한 채 죽는 거죠. 해방구를 찾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고요. 이 해방 이후 태어난 세대가 심리적 해방과 이 사회적 해방을 갖지 못하는 첫 세대가 되는 거라 가지고 아니 어렵죠. 제 친구들 때 60대인데요.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 일단 자기가 벌어서 월급장이가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없어요. 월급은커녕 결혼도 못해요. 처가나 친정이나 뭐 시댁이나 뭐 이런 쪽에서 일단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더니 어머 웬걸 손자들의 어린이집 하원 도우미 아니지 아이 낳아서 나온 산후조리원 비용 붙이고 그걸 다 양가 부모로 또 요구를 하고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게 한 달에 400만 원짜리 미쳤어. 영어 유치원이 있더군요. 그래서 두 손자를 한 달에 800만 원 애들이 영어 유치원에
미국 유학도 아니고. 저는 네. 대학 등록금이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싼 거죠, 거기에 비하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지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게 언제까지 이 안쪽에 빨대족들이 그 빠른 것에 대해서 한정없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왜 70, 80, 90 넘어서 자식들의 생활을 걱정해야 되냔 말이에요. 이런 비극이 끝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상속하고 증여 문제가 또 연속적으로 그렇죠. 발생하게 되니까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저도 손자가 있어요. 이제 3살이 되어가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안아주면 저녁에 온데 바스를 붙여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자기네들 어디 간다 그러면 저한테 맡기는데 행복하다고는 말하고 싶지만 정말 고단한 행복이고요. 눈빛이 말하네요. 네. 너무 사랑스러운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처럼 잠깐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진짜 60, 70 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절하기도 또 힘들단 말이죠. 어렵죠. 그러니까 돈을 대주시거나 아니면 몸으로 대신해 주시거나 근데 이럴 때 좀 우아하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처음부터 명료하게 거절을 할 거면 분명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그랬다가 나중에 뭐 살짝 이렇게 오픈하면 그때는 오히려 땡큐인데 해줄 듯 하다가 안 해주면 세상 부모 자식 원수 되는 건 삽시간이거든요. 네. 단순한 손주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마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전생에 걸쳐서 맞아요. 아이들을 함께 애들이 늙어가면서 그 아이들이 시집장가 가는 걸 대부분 다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처음 발달에 관여하면 마지막 발달까지 관여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의 첫 발달과 함께하면 나의 마지막 발달을 그 아이와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기다 보니 내가 손주 못 보겠다. 너무 사랑스럽지만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근데 참 요새 섭섭하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범위와 영역을 좀 정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몇 년까지다. 5년 아니면 뭐 3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3년도 개월 수까지 해가지고 3년 12월까지. 그러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2024년생이다. 그럼 2027년 12월까지만 우리가 함께 하겠다. 그 뒤로 우리 이런 계획이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네. 아예 못을 박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들이 각종 수를 다 써요. 울기도 해요.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애들 때문에 싸우다가 뭐 이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개월 전부터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돼서 아이들도 준비하고 아이들도 실망하거나 과잉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봐줄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난 돈도 없어. 아니 돈이 있으면 돈 주면 되죠. 근데 돈이 없잖아요. 네. 돈이 없을 때 어떤 분이 전 대출 내서 집에 그 담보를 잡혀가지고 그 손주들을 위해서 뭐 비싼 거를 사주는 분들을 좀 봤거든요. 네.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식들이 그거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더한 것을 요청하면 요청했죠. 대신 있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어서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딱 정해놓고 이것만 아이를 위해서 매달 주시거나 아니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적금 하나 드셔가지고 그 아이를 위해서 매주 5만 원 한 달에 5만 원짜리 주식을 똑같은 우량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사주시는 거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처음부터 과도하게 들어가지 말 것. 왜냐?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들에게 과대하게 시작하지 않았고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도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과도하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하기 때문이거든요. 관계는 첫 번째 시작이 플러스가 그 이후로 되지 절대 마이너스가 돼서는 좋아질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맞아요. 이렇게 몸의 영역이든 이런 돈의 영역이든지 간에 선명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주변에도 은은하게 황혼이혼하는 분이 많아요. 많죠. 같이 살고 싶다. 보기만 해도 뒤통수만 봐도 꼴보기 싫고 쩝쩝거리며 먹는 것도 못 보겠고 정말. 근데 이게 예전에는 주로 여성들이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하고 뭐 그 일본의 경우에도 되게 많았잖아요. 무슨 나리타 공항에서 헤어진다고 나리타 이혼도 했는데 최근에는 뭐 할아버지들도 이제는 나도 좀 자유롭고 싶다 이런 분도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황혼 이혼이야 본인이 결정할 문제지 법이나 나라에서 할 건 없지만 그런 마음을 좀 조금이라도 생각을 갖고 있다면 고려해봐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연금이 박살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요.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이혼을 하건 안 하건 정말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먼저 기억하실 게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을 잘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이 이혼이 인생을 완전히 왜 압축팩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이렇게 쭉쭉으로 들어버리죠. 진공 상태가 블랙홀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유가
치러야 되는 값도 상당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대에 대한 돌봄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불쌍해서 서로 돌보는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60이 넘어서 이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60이 되면 이미 우리는 건강과 이혼했어요. 60이 되면 넘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사회적 관계와 이혼을 했습니다. 60이 넘어가면서 이미 우리는 우리 아이들과도 사실상 이혼을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멀어지고 떨어지고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과도 단절된 것 같은 그 집 속에서 둘이 살려니까 어렵긴 했었어요. 그러나 하나가 문제 생겼을 때 그래도 유일하게 받쳐줄 하나의 버팀목 같은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네가 나를 거부한다면 오케이, 나도 너 별로야 라고 이런 세월이 지금 도래한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내가 어떤 이혼에 딱 도달했을 때 상대 배우자에 대해서 반감이 워낙에 크고요. 요청해도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이혼한 이후에 여성들은 오히려 남성들에 대해서 아유 저 인간 그래도 이런 게 있는데 남성들은 딱 황혼이 했을 때 여자를 돌아보지도 않아요. 너무 놀라울 정도로 너무 차갑습니다. 전 남편이 어려울 순간 아프거나 이랬을 때 전 아내가 가서 돌봐주는 경우는 있어요. 전 아내가 아플 때 전 남편이 가서 돌봐주는 경우 한 케이스도 없었습니다. 단 한 케이스도. 그러니까 이거는 어쩌면 황혼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남은 생에 우리가 지내왔던 세월에 대한 기억으로 상대에 대한 일련의 연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남자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한번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듣고 나니까 괜히 입이 꺼끌꺼끌해지는 것 같고 마음은 서걱서걱거리고 서걱서걱.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황혼 이혼에 대해서는 언제 만나도 좋은 친구, 언제 만나도 유익한 박사님, 이호선 박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